안녕하세요, 맥파입니다. 저번 영상에 이어서 이 화장품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하실 때 이제 많이들 가장 고민거리로 처음에 다가오시고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고 잘못 시작하면 그냥 OEM, ODM 업체한테 개발비만 전부 빼앗기는 그런 형태가 일어날 수 있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 과연 어떤 사람이 필요하고 어떤 것을 하려고 할 때 이 책임 판매업이 필요하고 또 이 책임 판매업을 취득하는 방법들의 장단점들 비교해보고 또 취득하지 않아도 실제로 화장품 책임 판매업을 유사하게 어쨌든 본인의 브랜드를 런칭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우리 화장품 이 카테고리에 대해서도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화장품이라는 건 대표적으로 피부에 사용하는 미용을 목적으로, 다시 말해볼게요. 미용을 목적으로 피부에 사용하는 용품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가끔 어떤 분들이 어떤 걸 헷갈려 하시냐면 디퓨저도 화장품이냐 뭐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마 특히 조향사, 향수를 만드는 사람들이 디퓨저도 만들기 때문에 이 디퓨저도 혹시 화장품이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피부에 사용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샴푸, 바디 클렌징, 스킨 로션, 뭐 앰플, 마스크팩, 향수 전부 다 이 화장품 안에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거는 바로 비누. 이 비누라는 게 화장품인지 아니면은 그냥 일반 세제처럼 쓰시는 분들도 있고 뭐 빨래도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화장품일까 라고 고민이라기보단 그 부분을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비누는 화장품으로 이미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비누를 판매하시려는 분들도 이 화장품법에 따라서 진행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비누가 됐든 어떠한 화장품이 됐던 간에 반드시 필요한 게,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이 화장품 책임 판매업, 그리고 만들어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화장품 제조업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는 필수예요. 필수. 그러니까 만들어서 팔기 위해서는,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는 결국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뭐 제작은 외주에 맡기고 우리는 판매만 하겠다 라고 하신다면 화장품 책임 판매업만 있어도 됩니다. 근데 이 화장품 책임 판매업이라는 게 뭐 그냥 누가 신청한다고 막 주는 그런 뭐 허가가 아니고 실제로는 등록 조건들이 좀 있어요. 뭐 어떤 조건이냐면은 이미 찾아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뭐 이공계 4년제 졸업생 혹은 전문 대졸 후에 화장품 관련 경력 2년, 뭐 아니면 의사, 약사, 소지자, 뭐 최근에는 이제 맞춤형 조제 관리사들이 1년의 경력을 쌓으면 인정해준다, 뭐 이런 자격이 반드시 필수로 있어야 됩니다. 그 과정들, 그런 필수적인 과정들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이 소비가 될 거예요. 취업을 한다면 다행이겠지만 여러분들이 나는 화장품 사업을 할 거야 라고 지금 맘먹은 상태에서 그 마음을 먹어놓고서 갑자기 화장품 회사에 생산이나 품질 쪽으로 2년 정도 일할 걸 감안하고 취업을 한다? 그쯤 되면 또 화장품의 트렌드가 또 변경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갖고 있던 아이디어가 누군가 먼저 선수쳐서 대박을 내는 걸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취업은 사실상 좀 힘들겠구나. 아니면 뭐 그 취업을 해서 그 기간 동안 돈을 벌고 자격도 갖춰서 사업을 하겠다, 그때도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사실 취업하는 게 좋아요. 근데 대부분 이미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뭐 전혀 관련 없는 경력을 갖고 있어서 글로 가봤자 굉장히 낮은 비용밖에 받지 못하는 그런 것도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어쨌든 이 화장품 책임 판매업을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그 방법들마다 장점과 단점, 그리고 과연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건 비용과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 화장품 책임 판매업이나 제조업 조건을 취득하는 방법이 몇 개가 있을 건데,
한번 이 표로 한번 알아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우리가 궁금한 거는 비용이랑 기간 그리고 효율성 이 정도로 일단 한번 봐볼게요. 나머지 칸 없어도 되겠네요. 첫 번째는 정말 네이버에 대해 질문만 하면 너무 지긋지긋하게 많이 듣는 학점은행제. 막 지겹죠. 뭐만 물어보면 이 화장품 책임 판매업에 대한 지식인의 질문만 달면은 학점은행제 광고를 하는 분들이 미친듯이 댓글을 달아요. 지식인 답변에 그분들만 거의 답변을 단다고 봐도 무색할 정도로 항상 학점은행제만 이야기를 합니다. 뭐 비용은 사실 제가 알고 있던 때랑 좀 바뀔 수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 이 학점은행제로 학점을 취득할 때 1학점당 4만원이에요 근데 뭐 비전공자가 만약 취득한다고 했을 때 못해도 한 25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요. 거기에 플러스 학점은행제에서 취득한 학점을 등록해서 학사학위를 변환하는데 학점당 그게 만원이었나? 해서 걔도 한 60만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것만 해도 310만원입니다. 거기에 문제는 또 화장품 책임 판매업을 등록하기 위해 행정사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제가 알기로 한 20만원 정도 소요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거의 330만원 자격만 갖추기 위해서 330만원이라는 비용이 소비가 됩니다. 그러면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냐? 최소가 1년이에요. 한 학기에 들을 수 있는 학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가 1년에서 훨씬 더 걸려서 2년까지 걸릴 수도 있어요. 1년 되려면 뭐 이 학점 따기 위해서 뭐 자격증도 다른 거 취득해서 그걸로 학점 변환하고 뭐 독학사 같은 거 이용해서 또 학점 취득하고 막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 가능하겠지만 최소 1년에서 2년 후에서야 간신히 자격을 갖출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효율성은 무슨 말이냐? 일단 이 학점은행제를 이용해서 이 자격을 갖추게 되면은 이 대표자가 책임 판매 관리자가 되는 거예요. 뭐 평생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단 10인 이상의 회사가 됐을 때는 대표자는 화장품 책임 판매 관리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채용을 해야 된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10인 이하일 때는 평생이지만 10인 이상일 때는 쓸모가 없어져요. 한마디로 앞선 비용들이 전부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그냥 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두 번째 바로 채용을 통한 방법입니다. 흔히들 뭐 10만원에서 50만원이라는데 솔직히 10만원을 받고 책임 판매 관리자를 해주는 사람은 없어요. 지인이 아닌 이상 없을 거예요. 왜냐면 고작 10만원 받고 내 학사학위를 빌려줘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심지어 욕심 많은 분들은 내일 채용 공제 같은 거라던가 뭐 청년 취업 이런 거 혜택 받으면서 더 이득 보려고 어린 분들, 청년에 해당하고 현재 직업이 없는 분들한테 이것만 빌리려고 그래요. 실제 채용은 안 하고. 그러면서 10에서 50만원만 주면서 써먹고 싶어 합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직업도 안 갖고 10에서 50만원만 딱 받으면서 그 회사에 있는 계약한 동안 계속 있어야 된다 소리예요. 뭐 거기서 이제 뭐 이런 뭐 심지어 현재 직업이 있으면 안 된다 막 이런 분들은 사실 양아치죠. 예, 똑똑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양아치예요. 어차피 그런 분들은 못 구해요. 이제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 찾아야 되냐면은 여성분들 중에 현재 결혼을 해서 육아에 전념하시는 분들한테나 가능할 건데 사실상 그분들이 말하는 방법은 불법에 가깝습니다. 왜냐면 실제로 채용을 한 척 하면서 월급을 가짜로 주었다 빼야 돼요. 최저임금만큼의 월급을 준 것처럼 통장에다 입금을 시켜주고 다시 그 돈을 돌려받아야 됩니다. 그래놓고 실제로 주는 건 10에서 50만원만 주는 행세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싸지 않습니다. 자, 평균적으로 30만원의 월급을 매달 줘야 됩니다. 거기다 4대 보험비 최저임금 기준으로 했을 때 아마 한 20만원 나가나요? 이것도 매달 나가야죠. 거기다가 1년에 한번 교육 같은 게 잡혔을 때 교육비 플러스 만약에 거리가 멀어서 숙박해야 된다 그러면은 숙박비까지 포함을 해야 됩니다. 얘는 요 두 개는 연 단위로 들어가겠죠.
자, 1년 기준으로 봤을 때 360만원, 240만원 단순 계산해도 500만원입니다. 한 달에 1년에 500만원 이상을 꾸준히 지출해야 돼요. 대신에 장점은 있습니다. 채용과 동시에 채용 후에 바로 등록만 하면 되니까요. 등록하고 행정사 포함해서 또 여기 행정비 그래도 20만원 또 들어가요. 쭉 보게 되면은 결국 비용만 봤을 때 1년을 기준으로 보면 학점은행제보다도 많이 낸다. 대신에 장점은 기간이 빨리 진행됩니다. 효율성 같은 경우는 어차피 10인 이상이 됐을 때는 꾸준히 이용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 누구도 저 비용을 받고 10년, 20년을 근속할 사람은 세상에 없죠. 계속 그 사람이 그만둘 때마다 새로운 사람을 계속 찾아 나서서 또 채용을 찾아야만 합니다. 물론 잘 됐을 때는 사람 하나 채용하는 건 일은 아니겠지만 처음 확실히 힘들죠. 어쨌든 효율을 봤을 때는 빠른 등록이 가능하다. 하지만 꾸준한 지출이 단점으로 잡힐 겁니다. 마지막 방법으로는 이것도 사실 불법에 가까워요. 뭐냐면 이제 취업반, 비누라던가 향수 공방들 중에서 취업반 클래스를 운영하는 곳들이 있어요. 그곳에서 1년 동안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되게 웃깁니다. 월 250만원씩을 줘야 돼요. 아마 100만원인가? 250만원으로 받는데 이게 월인지 연단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250만원이라고 칩시다. 그렇게 되면 어쨌든 또 자격을 갖추는 2년, 최소 맞춤형 화장품 자격증 있으신 분들은 1년이겠고 2년 정도 후에서야 바로 등록이 됩니다. 물론 대신에 아마 그래도 겸업 가능 조항은 있을 거예요. 왜냐면 돈을 주는 건데 내가 받는 것도 아니고 근무를 했다는 것처럼 가짜로 찍어준다는 건데 그게 바로 겸업이 가능하게 되지 않는다면 누가 이런 일을 하겠어요.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 화장품 책임 판매 관리자의 자격을 갖추는 방법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3가지가 끝이라고 보셔도 돼요. 이거 말고는 실제로 아예 이공계를 졸업했다던가 이런 이미 갖추신 분들은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이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 3가지 방법이 거의 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본인들이 화장품 책임 판매업 등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 건데 그러면 꼭 화장품 책임 판매업이 있어야만 본인들의 브랜드를 열 수 있느냐라고 보면은 사실 그것도 정답은 아니에요.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계속 말했듯이 이 3가지 이외에 이게 이런 관리 자격이 없이도 가능한 방법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좀 도표처럼 설명을 드려보자면 자, 이게 물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화장품 제조사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화장품 제조사들은 기본적으로 화장품 제조업을 갖고 있어야지 제조사가 되겠지만 이 제조업을 등록하는 기본 조건이 책임 판매업 플러스 알파예요. 그러니까 제조업 등록이 화장품 책임 판매업보다 더 까다롭습니다. 마치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된다 혹은 검정고시를 봐서라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증명을 해야 된다는 것과 같은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이 화장품 제조사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이 등록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제조업 등록할 때 행정사한테 맡기면은 책임 판매업도 등록하시겠어요? 물어보고 하겠다 그러면 그냥 바로 진행을 해줍니다. 근데 가끔 이 화장품 책임 판매업을 등록하지 않는 업체들도 있어요. 그냥 등록을 해준다는데 왜 안 하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브랜드를 만든 사람들이 외주를 맡겼을 때 이 제조사가 본인들 브랜드를 본인들도 만들 수 있는 제조사가 내가 했다가 얘네가 나랑 거래를 끊고 지들이 그냥 독자적으로 이름만 바꿔서 똑같은 제품을 내버리면 어떡하지? 라는 어떻게 보면 불안감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화장품 책임 판매업을 일부러 등록하지 않는 업체들도 있어요. 제조업 시설을 하는데 굳이 화장품 책임 판매업 10만원, 20만원이 아까워서 아끼려고 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요. 좀 어떻게 보면 고객사한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전문적으로 제조만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맡기셔도 돼요. 라는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없이 화장품 책임 판매 없이 하는 방법은 바로 화장품 책임 판매업을 가지고 있는 화장품 제조사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제조사가 우리에게 이 화장품 책임 판매업을 대행을 해주는 거예요. 서류상으로 어떻게 보이게 될 거냐면은 화장품 제조사의 브랜드를 우리가 독점적으로 공급을 받는 형태로 서류가 보이게 될 겁니다. 흔히 말하는 독점 유통을 갖는 거죠. 이런 게 혹시 불법이나 편법이 아닐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확히 따지고 보면 이 방법이 흔히 말하는 PB 상품이라고 불리는 체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흔히 노브랜드에서 보는 그런 샴푸랑 클렌징 폼, 뭐 스킨 로션들 그런 것들을 제조사와 책임 판매업을 갖고 있는 업체가 노브랜드와 계약을 해서 우리가 해서 너네 독점으로 공급하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니네가 원하는 이름을 찍을게요. 라고 해서 노브랜드 샴푸라고 붙어서 판매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결국은 절대 불법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방법이 훨씬 나으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조사에서 이렇게 이런 책임 판매업 대행을 귀찮아서 안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굳이 이걸 해줘봤자 본인들이 또 조금씩 일을 더 해야 되는데 해주겠냐 이거죠. 당연히 그거에 대한 비용은 더 증가할 거예요. 하지만 그 비용이라는 게 더 증가한다고 해서 과연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느냐? 그 비용이 날고 기어도요, 여기 있는 비용보다 쌀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보다도 적게 지출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과연 이 방법의 효율성은 어떠냐? 기간이랑 효율성이 어떤지를 봐야겠죠. 자, 이 방법의 기간과 효율성은 아주 단순합니다. 굉장히 좋아요. 기간? 바로 그것을 오케이 하는과 동시에 그냥 제조해서 바로 받으면 됩니다. 그럼 바로 판매를 해도 돼요. 효율성? 평생이죠. 10인 이상이 되든 몇 명이 되든 계약을 계속하고 있는 동안이면 평생 그냥 판매를 해도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책임 판매 관리자에 대한 막 교육을 보내고 막 이런 것도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왜? 제조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곳에서 알아서 매년마다 어차피 그들은 의무적으로 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여러분한테 그걸 해줬다고 해서 비용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고객한테 빨리 제품 넘겨서 이득 볼 대로 보고 사시는 고객분들은 빨리빨리 받아서 판매만 하면 되는 단순한 시스템입니다. 뭐 사실 이 위에 방법이 좋냐 아래 방법이 좋냐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저는 아래 방법이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화장품 책임 판매업이 필요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브랜드를 런칭하지 않더라도 해외에 있는 화장품을 수입해서 판매할 때도 필요해집니다. 그게 왜 필요하냐? 결국 내가 사와서 판매하는 건데 라고 하겠지만 해외 제품들 중에 국내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들도 너무 많아요. 뭐 예를 들면은 해외에서 어떤 원료를 써도 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는 원료들도 존재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 브랜드를 막아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막아버린다기보다는 그들이 그 인증을 뚫고 굳이 들어올 만한 시장으로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온다 해도 적절한 유통사를 찾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일 거고요. 그런데 우리들이 해외 화장품을 보다 보니
국내에 없지만 해외에 있는 제품을 갖고 오고 싶다. 그러면 또 이 화장품 책임 판매업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왜냐면 소비자들이 그 화장품을 사용을 했다가 하자가 발생했을 때 화장품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책임 판매업이 없는 곳에서 판매를 하게 되면. 그러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책임 판매업이 필요한 건데, 이 수입해서 들여와서 판매하기 위해서 아까 앞에서 말한 이 수많은 비용을 또 지출해야 되느냐? 아니, 외국에서 수입해서 판매하는 건데도 무슨 비용이 막 뭐 수입해 들어오는데 1년, 2년을 기다릴 순 없잖아요. 그럼 동시에 바로 해야 되는데 매달 50만원 이상을 꾸준히 지출하면서 심지어 수익까지 한 물품을 팔아서 이득까지 보려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야지 간신히 메꿔지는지 생각이 되실 거예요. 이럴 땐 차라리 이렇게 화장품 책임 판매업만 있는 곳이라도 찾아서 이곳에서 이런 업체가 직접 제품을 수입하도록 계약을 맺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 수입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넘겨주도록, 독점적으로만 나에게 판매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고객들한테 판매하는 게 훨씬 낫겠죠. 기간도 짧습니다. 그리고 뭐 수입해와서 받는 물품에 대한 당연히 어느 정도의 비용, 커미션을 제출하는 게 나아요. 일반적으로 화장품의 유통기한은 약 2년입니다. 2년 안에 제품을 팔아야 돼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외국에 갖고 들어오는 제품들의 뭐 유통기한들을 보면 2년까지는 안 되고요. 한 1년 6개월 정도 되는 게 그나마 좀 괜찮은 상품들이라고 보면 될 건데, 뭐 예를 들어 한 100만원치 사왔다. 그럼 화장품 업체에다가 10에서 20만원 정도는 줘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원치 사와서도 뭐 통관료도 당연히 다 내야 될 거고, 그건 어차피 내야 될 돈이니까요. 이곳에다가 또 그걸 우리가 사들여오는 비용으로 100만원을 준비했던 걸 120만원을 줘야겠죠. 20만원의 지출이 있겠네요. 그러면은 1년 6개월 동안 우리는 20만원 지출한 걸로도 판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단순하죠. 어떤 게 더 이득이 될지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직접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셔야 될 문제일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마지막 방법을 추천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해서 잘 됐을 경우에는 뭐 얼마든 가능해요. 잘 되는 것만 감안했을 때는 사람도 채용하고 그냥 그 상태로 영업하고 판매하고 돈 벌고 그럼 끝입니다. 그런데 사업이라는 게 언제나 잘 되지 않죠. 잘못하면 주저앉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게 주저앉는 경우에 과연 이 비용을 우리는 전부 기회비용으로 날려야 됩니다. 이 돈을 기회비용으로 날릴 만큼의 과연 의미가 있는가 라는 걸 생각하면 그렇지 않을 거예요. 밑에 있는 방법, 이 방법을 이용해서 수익을 벌고 그 수익으로 정 본인이 책임 판매업을 등록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여기서 안정화가 된 비용을 가지고 그 캐시카우로 이러한 방법을 써서 자격을 취득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모든 걸 준비하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안정적이면서 안 됐을 경우에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게끔 준비를 해서 그 다음에 준비를 점점점 갖춰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이 화장품 책임 판매, 즉 화장품 브랜드를 위해서 이 부분은 반드시 첫 번째 걸음을 무조건 알고 가야 돼요. 그리고 결정들도 본인들이 직접 하셔야 돼요. 가끔 제 영상에서 그러면 이런 걸 대행해 줄 수 있는 업체를 소개해 줄 수 있느냐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저는 추천해 드리지 않습니다. 추천해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추천해 드린 업체가 여러분들이 찾는 그런 업체에 딱 부합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추천해 드린 데가 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곳에서 커미션을 얼마를 요구할지 저는 모릅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화장품 브랜드를 런칭하기 위해서는 이 제조업체들을 찾아다녀야만 해요. 정말 그 준비 기간에는 10군데, 20군데, 30군데 제조업체들은 다 다녀봐야 됩니다. 물론 먼저 가기 전에 연락을 하고 이런 걸 대행해 줄 수 있느냐를 먼저 판단하는 게 가장 좋은 거겠지만, 그렇게 해서 해준다는 업체들마저도 심지어는 컨택을 꾸준히 하셔야 돼요. 비용도 확인해야 되고요. 실제로 그곳에 만드는 퀄리티도 보셔야 됩니다.
또 그곳에서 수용 가능한 캐파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다 판단을 해야 여러분들이 정말 괜찮은 업체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일 사실 막막하신 분들은 이 수제 비누라던가 뭐 간단한 화장품들을 만들어서 판매하시고자 하는데 책임 판매업도 없고 제조업도 없으신 분들, 그러니까 본인들이 제품을 만들 수도 있고 다 하는데 판매도 할 수 없고 제작을 하면 불법인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도움을 드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저 역시도 비용을 받습니다. 만약에 그런 거에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시면 돼요. 메일 주소는 지금 영상 마지막에 바로 여기서 보여드릴 건데, 이곳으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되고요. 간단한 스토리 그리고 연락처, 이 세 가지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자세한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도 무료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저 역시 시간과 제 지식을 팔아서 이야기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의 비용을 받을 수는 있어요. 뭐 대신에 여러분들이 막 부담 가질 만한 금액으로 진행되진 않을 겁니다. 자,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제품군을 어떻게 선정해야 되는지, 또 어떤 제품을 선택하는 게 나한테 올바른지, 그리고 제조사를 컨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하는 게 본인들한테 도움이 되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이상 맥파이였습니다.